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집단 폭행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학을 권유해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매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이 매립 면적을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강하게 반발했던 어민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신항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이 휴양령 주거단지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DC의 제주도 이관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본의 대규모 진출이 이어지면서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범 1년을 앞둔 원희룡 도정의 개발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모의 항의로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지체 상급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 양쪽 팔뚝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뾰족한 물건으로 찔린 흔적도 눈에 띕니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 화장실과 계단에서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놈은 주먹쳐, 한 놈은 봄벤치로. 짜증나 나오면서 막 때렸어요. 1학년 때부터. 폭행이 1년 동안 이어지자 김 군은 집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하는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아차린 부모가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일반 학생들은 뭐 이름을 바꿔 부른다든지 계속 하니까 이제 애들이 열받아서 이제. 특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가 김 군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바람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게 너 어디 맞지 않았니? 뭐 챙겨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입니다. 더 내가 황당했던 거는 너 더 맞으니까 학교를 전학 가라는 선생님. 결국 김 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 3명을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메르스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과 항만의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발열 감시 카메라 7대를 구입해 제주공항과 성산항 출발 대합실 등에 배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기에도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메르스 141번째 환자가 다녀간 관광업체 직원의 자녀 등 자가격리 중인 학생 270명을 내일부터 정상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이 매립 면적을 줄이고 어항은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어민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폭 수정된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매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줄이고 어항시설은 8만 제곱미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선의 입출항을 위해 마리나 시설을 옮기고 탑동해안의 먹도래변은 복원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차 공청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어민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경제계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어민을 의견도 모아봤고 내가 생각하는 바도 그렇고 제주도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기항이 아닌 정박을 할 수 있는 크루즈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제주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경제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상업시설이 원도심 활성화하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해양 친수 문화지구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고 주상복합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무리 공영개발을 하고 무슨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더라도 이건 장사 속입니다. 이제 원도심 활성화 재생 아까 계속 여기 이제 그 계획도에 나와 전무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전혀 의견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국가에다가 설계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 제안해서 그 다음부터 고민하겠다는데 그게 아니죠.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두 차례 공청회에서도 논란은 여전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JDC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공익시설인 유원지로 허가를 받아놓고 콘도미니엄을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욱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와 시민단체들의 공사 중지와 전면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투자자,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의 전결 요건인 법령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바꾸거나 도의회가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있어야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제주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도지사 밑으로 갔다 오면 인사권은 줄 수 있습니다. 뭐 이사장도 임명하고 감사도 임명하고 본부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더 다른 거는 없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 산하로 갖다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김한욱 이사장은 JDC가 땅 장사만 한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 대신 친환경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그동안 행정시와 제주도로 나뉘어져 있던 유원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이 제주도로 일원화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헬스케어타운과 삼매봉 등이 모두 행정시가 승인한 유원지였고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행정 절차도 도에서 맡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회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는 예산을 증액하면 부동의한 뒤 제의를 요구하는 예산 편성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부터 강조한 것이 환경 중심의 개발 정책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은 잡혔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실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신화역사공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숙박시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허가 중단과 착공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가 끝났던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문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56층에서 38층으로 높이를 낮췄습니다. 만약에 임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저 문제가 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집권 시설을 하겠습니다. 농지 개발과 중산간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민선 5기에 비해서는 이제 어떤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 큰 틀에서 소위 말해서 어쩌면 법적인 그러한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은 좀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혁 의지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한을 강화하겠다던 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관리감독기구를 만든 뒤에 중국 자본에 초대형 카지노를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런 도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이전 도정하고 크게 별다른 게 없었다. 그러니까 행정 주도에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난개발을 막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개발 정책을 표방하는 원희룡 도정이 과연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가 제주시 연동의 현재 청사 부지에 신축됩니다. 신청사는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14,0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17년에 착공해 2019년 완공되며
공사 기간에는 옛 해안경비단 부지에 임시청사가 운영됩니다. 경찰은 당초 해안경비단과 시민복지타운으로 청사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건물 높이 제한과 토지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하던 2,800톤급 카페리 여객선 레드포로가 좌초됐습니다. 레드포로에는 선원과 승객 123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은 경비함정과 어선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레드포로는 신양항을 출발한 직후 항내에서 이물질에 걸려 항해할 수 없다며 신고했는데 해경은 수중 암초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애월항 공사 현장 인근 해상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11개가 발견됐습니다.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 포탄을 수거했고 포탄이 심하게 부식돼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제주항 동북쪽 52km 해상에서 한림선적 39톤급 유자망 어선의 그물에 남방 큰 돌고래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돌고래는 몸 길이 2.2m에 무게 200kg의 수컷입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선정에게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해줬고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이 연구용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